이게 알츠하이머가 중추신경계 질환이잖아요. ABL 바이오가 이 중추신경계 관련된 어떤 질환 치료제를 갖고 있는 바이오텍이라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부분이고요. 중추신경계 질환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없느냐? 아마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알츠하이머 관련주 얼마 전에 일라이 딜리 얘기가 있어서 관심을 끌다가 또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어서요.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알츠하이머 관련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일라이 딜리에서 3상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서 관심 있다가 네. 이 얘기는 좀 잦아들고 뭐 다른 셀트리온이나 그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관련주 계속 봐야 됩니까? 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쪽에 뭐 셀트리온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예. 강하게 줬고요. 물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의 뭐 개인사가 좀 이슈가 같이 좀 엮이면서 예. 좀 나빠졌다 좋아졌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차치하고 네. 최근에 좀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뭐 암학회라든지 뭐 종양학회 맞아요. 이런 아스코. 것들도 예 6월 달에 이제 그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죠? 지금 뭐 최근에 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도 이 탈모 관련된 뭐 그거 했다가 네. 또 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탈모제를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머리카락이 나는 건 뭔가를 만든다. 이거는 진짜 노벨상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이게 탈모에 대한 이슈는 뭐 진짜 극복에 정복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뭐 어떻게 바이오니아가 잘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도 이제 눈여겨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뭐 입점하는 것이라든지 일부 좀 이제 가격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순위를 오히려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자기가 그걸 먹고 뺐다. 뭐 이러면서 뭐 특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뺐어 얘기했어. 욕 먹어서 빠진 거 아니고?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어쨌든 그 약을 먹고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체중을 많이 뺐다고 하니까 이게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만약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운동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주사제하고 하면서 뭐 지방을 분해시키고 하는 것들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살이 찌거든요. 먹다 보면. 그러니까 먹는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구용 약 형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알약처럼 먹고 뭐 살이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저라도 당장 사서 한번 먹어볼 거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 살이 빠진 것에 대한 욕구는 뭐 남녀노소 다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관련 쪽에 이제 치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어떤 하나의 뭐 병명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알츠하이머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전보다 이제 또 오래 사니까 불행화가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관련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쪽에 대해서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에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자이 미국 쪽에 에자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작년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에 에자이가 알츠하이머 신약 항체의약품 레켐비라는 게 있는데요. 정식 허가 일정을 이제 내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CMS 급여 여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하면서 좀 싸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레켐비의 정식 허가는 올해 중순 그러니까 이제 한 뭐 5, 6월 정도 미드 그러니까 뭐 정도 중순 정도에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정식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의료보험 관련된 CMS 관련된 급여 여부는 훨씬 뒤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식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바로 어떤 CMS 급여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MS 급여 관련해서 CMS라는 것은 약자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CMS 우리
자동이체 뭐 계좌할 때 CMS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공보험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험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CMS인데 첫 번째 뭐 항체 관련된 아두햄 허가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CMS가 유효성 안정성 이슈로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된 항체 계열에 대해서 임상시험 참가 환자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아두엠이 판매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대상자가 적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분 분들은 상업적인 실패를 아두엠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는 역시나 뭐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미국 공보험의 커버를 받는 환자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CMS의 보험 커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85%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식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업적인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CMS 급여 여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CMS의 이제 국가 급여 결정이라 해가지고 이게 NCD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NCD 프로세스가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소요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개 분기, 3개 분기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레켄비의 정식 허가가 올해 이제 중순 정도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프로세스를 만약에 진행했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나 돼야 급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에자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기를 올해 중순 허가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D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면 이 NCD가 수정이 되면 NCD 프로세스가 수정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보험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MS 급여 가능성이 빨라진다는 것은 알츠하이머의 시장 개화가 관련된 어떤 항체 약제에 대한 시장 개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레카네막 관련된 정식 허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CMS 급여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일리의 뭐 항체 관련된 의약품 임상 상상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네.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센티멘트 개선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중순에 이게 정식 허가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NCD 프로세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급여가 하반기부터 급여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향후에 체크를 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뭘 봐야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2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레카네마이나 도나네맙 같은 어떤 새로운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이 나오고 있을 때 결국은 좀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캐파를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듀얼이나 멀티소싱 생산 체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국내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단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네.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반 이후에 이게 형성이 된다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조금 슬로우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지만 4공장, 5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알츠하이머가 뭔가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CMO 관련된 CDMO 관련된 그게 벌어지면서 5공장과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5공장 투자 발표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추가적인 캐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액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상당히 받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ABL 바이오라고 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라바디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항암제라든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틱이기 때문에 이게 알츠하이머가 중추신경계 질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가 이 중추신경계 관련된 어떤 질환 치료제를 갖고 있는 바이오텍이라서 아마 이 플랫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부분이고요. 이 ABL 바이오가 그러면 질환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없느냐 물어보신다면 아마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중추신경계 관련된 빅파마향 질환 라이센스 아웃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추신경계 질환 라이센스 아웃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다는 개념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센티먼트 개선이 될 수 있고 기업 가치 회복도 충분히 ABL 바이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헬스케어도 이제 경향이 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로 이제 암을 잡는 게 가장 급선무였잖아요. 네, 그렇죠. 항암. 그래서 아까 이중항체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중항체, 표적항암제 그런 걸로 이제 신약 개발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말씀하신 비만, 탈모,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뭐 안구건조증 네. 이런 거죠. 약간 네. 생활과 관련된 맞아요. 예, 네. 예, 예. 당장 죽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가 이제 생활의 개선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약들이 거의 없었죠. 네. 뭐 승인을 받은 약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 약은 많다고 하지만 다 효과가 없었고요. 어떤 뭐 공증을 받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네. 승인을 받고 뭐 약이 탈모약 나온 것들이 먹으면 무슨 뭐가 기능이 저하된다 뭐 이런 속설도 옛날에 좀 있었고. 예.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탈모 이슈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인류의 염원인가요? 뭐 어쨌든 그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탈모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정말 노벨상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튼 관심이 너무 많고요. 네. 또 간단하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탈모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면 상당히 뭐 큰 뭐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그럼 받았는데 바이오니아 얘기 나온 길에 이게 네. 왜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하는 거예요? 뭐 이제 엄청 급락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에 이제 발매를 하고 예. 아마존 쪽에 발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뭔가 아마존에 들어가면서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 입점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절차에 대한 이슈가 노이즈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왔던 것 같고요. 현재도 이제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회사가 입장에서는 뭐 절차대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아직은 좀 해소되지 못한 노이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또 일부 이제 뭐 경쟁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이제 해외 쪽에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가격적인 부분도 약간 좀 너무 이제 좀 싸게 좀 거래돼야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별로 안 싼 것 같다는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코멘트들은 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쪽 비해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뭐 결국 가격 경쟁력이 좀 아쉬우면 어떻게 되죠? 매출 자체가 뭐 엄청난 뭐 효과가 있다는 건 그게 있다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격화되고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요나 매출이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뭐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참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예. 바이오니아도 그 급등할 때쯤 그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온 걸 저도 아침에 다 체크를 하니까 봤거든요. 네, 네. 리포트 나오면서 지난주에 쫙 오르더라고요. 그냥 거래도 실리고 네. 그러더니만 또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와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우습습니다. 진짜. 또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이제 그 회사도 신용이나 뭐 대출과 관련된 또 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반대 매매 또 매물을 보는 그런 것들이 네. 수급적인 요인.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올라가기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매물벽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구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돼 있고 왜냐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다가 급락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수급적인 어떤 매물벽이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뚫고 갈 만한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관련주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생존형보다는 생활형이에요, 그죠? 그렇죠. 생존형은 죽고 사느냐 문제, 뭐 네네. 항암 이런 거였는데 생활형으로 아까 빼먹은 게 또 당뇨 패치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얘기됐었잖아요, 것도 그죠? 있었지만, 뭐 네, 비만, 맞습니다. 탈모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바이오는 이렇게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의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캐파나 이런 게 검증됐으니까 할 수 네. 있는 건데 바이오시밀러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또 셀트리온이랑 그죠? 이렇게
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삼바보다는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요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한동안 좀 쉬었었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 일본 노이즈 때문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네. 1분기 열어보니까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2022년까지 이제 된 게 아마 새롭게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 시장에다 내놓은 게 한 6개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예. 근데 향후에 2030년까지 내놓는 게 한 11개 정도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온 게 램시마 SC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좀 성장성은 매출 단이나 이익 단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램시마 SC의 성장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스케줄 상에 보면 향후에 2030년까지 한 11개 정도의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로도 좀 길게 보시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과에 관련해서는 알츠하이머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또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궁금할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역시나 여지없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